매출이 1억, 1억 5천 이렇게 넘어가는 매장들을 보면 보통 무료 배달이나 쿠폰을 많이 껴놔. 근데 그거 빼면 매출 1억, 1억 5천 나오냐? 못 나와. 그러니까 출혈 경쟁으로 그렇게 매출을 높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배달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라고 봐. 배달 홀매장 둘 다 해봤잖아. 만약에 배달 홀 둘 중에 딱 하나만 창업할 수 있다면 둘 중에 뭘 선택할? 이게 뭐 장단점이 명확한데 나는 무조건 홀일 것 같아. 왜? 왜냐면 배달은 사실 자기가 일을 2배로 해서 시급을 2배로 뽑지 않는 이상 남기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됐고,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광고 상품이 그 2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한집 배달, 알뜰 배달, 우리 가게 클릭 너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를 예전에는 울트라콜에만 깃발 10개 80만원씩 쓰면 효과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고객한테 노출되는 채널도 많다 보니까 그 금액 효과가 안 나. 그리고 수수료도 너무 세졌고, 그래서 사실 배달 전문 매장들은 거의 배달의 민족 직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배달의 민족을 사용을 안 하면 돼. 그러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소비자가 많이 사용. 그치. 왜냐면 배달의 민족은 어쨌든 플랫폼이니까 그 전부터 많은 투자를 해서 소비자들을 많이 모았고, 이미 우리는 배달시키자면 배민에 들어가는 게 전 국민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배달하면 배민이잖아 사실. 우리 매장이 수수료가 비싸다고 배민을 안 써. 그럼 어떡해. 어디서 나를 알려. 그게 어려운 게 있는 거지 좀.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해서 뭐 수수료든 뭐든 해서 이익을 가져가려고. 그치. 사실 근데 그거를 욕할 수만도 없는 게, 사실 네 말대로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돼. 누가 쓰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는 심하지 않나. 왜냐면 배달 전문점들이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배달 전문점 안 하면 되는 것도 맞는데 뭐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지 뭐. 옛날에는 TV 광고 하면 그게 최고였잖아. 왜냐면 밥 먹을 때든 뭐든 항상 우리는 335 TV 앞에 있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 왔잖아. 근데 요즘에는 틱톡, 인스타, 네이버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스토리 정말 여러 채널들이 생기면서 내가 TV 광고에 예전에 2억 쓴 거랑 지금 2억 쓴 거랑 같을 수가 없잖아. 왜냐? 채널들이 너무 분산돼 버렸으니까. 배달의 민족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민원, 배민 분리시켰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울트라콜, 오픈레이스 이 2가지밖에 없었어 광고는. 근데 이미 광고만 해도 우리 가게 클릭, 알뜰 배달, 한집 배달 5개가 넘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쿠팡이츠나 요기요냐 이런 데들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예전에 내가 만약에 울트라콜 깃발이라고 하지, 깃발이 하나에 88,000원 이란 말이야. 그걸 한 군데 꽂았다. 그러면 그걸로 광고 성과가 내가 2020년도, 21년도에 배달할 당시에는 10배 이상 안 나오는 깃발은 쓰레기로 보고 항상 옮기거나 빼거나 했는데, 요즘에 내가 알기로는 3배, 5배 나오기도 힘들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광고 성과가 10배라는 게 무슨 의미야? 88,000원을 써서 광고 성과가 10배다. 88만원을 그 깃발로 벌었다는 거야. 매출이 발생됐다는 거야. 그럼 광고비가 몇 %지? 광고비 10%, 그것도 세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광고 성과가 5%로 줄었으니까 광고비는 20%란 말이야. 그러니까 광고비 20%라는 게 굉장히 커 사실. 배달 전문점 해봤자 10%, 15% 남겨먹는 싸움인데, 그렇게 광고비에 많이 들어가 버리면 최저시급도 못 버는 사장님들이 수두룩 빽빽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이제 CPC 광고인데, CPC 광고가 뭐냐? 클릭당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입찰제거든. 경매처럼 나는 한 번 클릭할 때 얼마 쓰겠다. 그게 최대 6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배민은 어떤 데들을 노출시켜줄까? 높게 설정한대 아니면 낮게 설정한대? 높게 설정한대. 왜냐면 클릭당 많이 빠져나가니까 배민이 돈을 많이 벌잖아. 근데 내가 배달 매장 할 때 맛집 랭킹 1등일 때 내 매장을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주문하는 사람이 몇 %나 될 것 같아? 우리 매장은 맛집 랭킹 1등이었어. 100명이 들어왔다 치면 10명? 맞아. 노출이 돼서 클릭하는 비율은 10%? 맞아. 그것도 10%에서 20% 사이로 나왔었는데 10% 정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노출량, 클릭량, 주문량. 노출량이 1000이면 10%니까 100. 그러면 100명이 클릭했으면 주문량이 몇이야? 10명? 한 명이 주문하게 하려면 몇 명 클릭시켜야 되지? 10번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6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주문 하나당 얼마가 들어가지 광고비가? 6,000원? 그치.
주문 한 번당 수수료가 6,000원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뭐 기준이라고? 낮은 랭킹 1등? 그럼 1등이 아닌 집들은? 만원, 막 2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아마 거기까지 계산을 잘 못했을 거란 말이야, 보통 자영업자들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결제 보통 뭘로 해? 카드. 카드를 어디서 결제해? 배달의 민족 안에서 결제하잖아. 배민페이. 배민페이로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배민페이 3% 수수료 추가. 그 다음에 카드로 했잖아. 카드 수수료 1.5% 추가해. 답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클릭으로 10,000원짜리를 시켰다. 그러면 이제 맛집 랭킹 1등 기준으로 6,000원이 빠져나가지. 600원으로 설정했다는 가정하에 그럼 4,000원이 남았어. 거기에 결제 수수료 3%, 카드 수수료 1.5%, 4.5%가 추가로 나가. 6,450원이 빠져나가고, 근데 거기다가 배달료 4,000원 해놓으면 시켜 먹어? 같은 동네에 있는 건데 3,000원 해놓으면 시켜 먹어? 무료 배달이면 무조건 하잖아. 이게 뭐 거리마다 다르긴 한데 쉽게 말해서 같은 동네에 있으면 그게 보통 부가세 포함하면 4,000원에 보내, 사장님은. 배달 대행. 그치. 근데 무료 배달하는 데들은 그 4,000원을 누가 내? 사장님이 내는. 사장님이 내는 거란 말이야. 2,000원 받는다고 쳐. 그럼 2,000원 누가 내? 사장님이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달 매장이 월세도 싸고 초기 투자금도 적고 다 좋은데 그거만큼이나 지금 가격 경쟁, 품질 경쟁 다 붙어 있어. 그래서 보면 매출이 1억, 1억 5천 이렇게 넘어가는 매장들을 보면 보통 무료 배달이나 쿠폰을 많이 껴놔, 항상. 근데 그거 빼면 매출 1억, 1억 5천 나오냐? 못 나와. 그러니까 출혈 경쟁으로 그렇게 매출을 높이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매출 1억, 1억 5천을 찍는다고 해도 500만 원도 안 남는 가게가 정말 많이 봤어. 내가 여러 군데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가면서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배달 전문점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많이 찾아온단 말이야. 월에 1억 2천 팔고 1억 6천 팔고 뭐 9천 팔고 8천 파는데 안 남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접으시라 그래. 그 정도 매출 키우실 수 있는 분이면 얼마든지 홀에서 3, 4천 정도는 파실 수 있으실 텐데 솔직하게 알지 않냐고. 홀에서 3, 4천 파는 게 훨씬 괜찮은 거. 육체적으로나 수익으로나. 힘든 건 뭐 비슷하겠지만 배달 전문점 그래도 1억 몇천 팔려면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한데 그 사람 쓰는 것도 스트레스지. 그만큼 1억 몇천 팔면 주문이 많다는 건데 특히 배달 쪽은 진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거 스트레스지. 그 정도 캐파를 키울 줄 아는 분이시면 홀 매장 하셔라. 차라리 홀 매장 2천, 3천이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 매장 제발 하지 마셔라. 어디까지나 내 작은 경험에 빗댄 내 현재의 판단일 뿐이지만. 아까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는데 경쟁이 왜 치열해졌냐면 우리는 3년간의 코로나를 겪었잖아. 그때 홀 매장이 다 죽었지. 그리고 홀 매장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배달 시장에 다 뛰어들었어. 근데 하나씩만 뛰어들었냐? 아니야. 샵인샵으로 한 가게당 3, 4개씩 배달 매장을 넣는단 말이야. 우리 매장도 마찬가지였고 주방은 하나인데 배달의 민족상으로는 갈비주는 북극냉면, 덮밥집, 비빔밥집, 밀면집, 육회집. 근데 배달 매장의 장점이 뭐지? 소자본 창업이야. 2천만 원만 있으면 차리고도 남아. 그리고 코로나 때 나도 휴먼솔에 나갔지만 대부분의 그런 인터뷰 채널에서 잘 나가는 배달 매장 사장님들을 다뤘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달 시장에 엄청 뛰어들었지. 근데 그때는 사실 괜찮았어. 왜냐면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거든. 홀 매장이 무서워서 못 사 먹었으니까. 그리고 나라에서 영업 시간을 정해줘 버리고 9시까지만 영업해라. 술집들 다 영업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다 배달시켜 먹었어야 됐잖아. 전 국민이 배달 전성시대였어.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지. 배달 수요가 줄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로나 때 김치찌개, 덮밥 이런 메뉴들을 정말 잘 시켜 먹다가도 지금 시켜 먹어? 잘 안 먹어. 나가서 먹지. 치킨, 족발, 피자 원래 배달이었던 메뉴들은 아직까지 시켜 먹겠지만 그런 식사 메뉴들부터 하나둘 박살이 나가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수요는 줄었거든. 공급은 아직 남아있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사장이다 해. 점포 매도 게시판에 가보면 배달 매장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와있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시장의 냉정함이기도 하지. 내 친구도 배달 매장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의정부에서 했는데 그 친구는 한 3천 정도 들여서 배달 창업해서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가 내가 분명히 그 코로나 끝날 때쯤에 그거 정리해라. 이거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만 더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 정리하겠다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권리금 막 4천만 원 이렇게 해놨다가 결국에 권리금 200만 원 주고 정리했어. 8개월 동안 안 나가다가.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배달 전문점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나와 있는 매물들이 너무 많아. 집기랑 그런 거 풀 세팅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도 오히려 월세 3개월치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매장도 존재해.
왜냐면 자기도 빨리 빠져야 되니까, 보증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배달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라고 봐. 첫 번째, 세금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 청년 창업세 감면으로 종소세를 안 내고 간이가세자로 부가세를 안 내. 그 다음에 배달용기 포함해서 원가가 25% 미만이거나 객단가가 35,000원 이상이 돼야 돼. 근데 배달도 이미 품질 경쟁, 가격 경쟁이 다 붙었다고 했잖아. 원가가 보통 35%야. 그러니까 25%로 하면 10%를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택을 받냐고. 힘들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가 자체 배달해야지. 자체 배달을 하면 돈을 벌어. 근데 웃긴 거는 자체 배달해서 돈 벌 바에는 픽 타서 돈 버는 게 나아. 그게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사실. 그런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 나는 지금은 참 쉽지 않다고 봐, 배달 시장은. 오늘 좀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어찌됐건 진짜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내 모습을 알아야지 뭐가 잘못됐고 뭐를 바꿔야 되는지를 알고 하니까 지금 사실 배달 전문점 하시는 분들 중에 뭐가 잘못됐다고 이미 6개월 전, 1년 전에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수익이 안 남으면 빨리 남게 바꿔야지. 계속 그 속에 있으면 바뀌는 게 없을 거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굳게 먹고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최우선순위가 맞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고, 다음번에 이제 배달 매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그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의 주제가 공감이 되셨거나 또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